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황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GTX 신호선 그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자체에 좀 역을 좀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야기는 이제 큰 사업이 많을수록 그 민비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이 있기 마련인데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저희는 뭐 이제 그 기본 국토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이 기존에 계획된 노선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만약 지금 타 시군에서 자기 지역의 역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용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GTX 시인 노선은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시장님 생각합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GTX 신호선이 가장 큰 민원이 이제 차량 기지인데 이해하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뭐 서희 아파트 주민이나 특히 해천 일동 물론 이제 양주시의 큰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뭐 신속하게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돼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 그 민원 요구가 뭐 상당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승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지금 이제 환승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발표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이 GTX 시노선 사업이 그래도 그나마 계획 공기 내에 준공이 돼야만 우리 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알기로는 전국에 어디 가도 그 차량 기지가 시내 지금 현재 그 군부대 그쪽으로 간다는 그거죠. 근데 예. 이렇게 시내 근접해서 해천지구하고 인접돼 있고 또 덕정역하고 인접돼 있고 이런 부지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그 군부대하고 그 주변 서희 아파트 부지가 주변 부지가 중요한 부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차량 기지가 간다는 거는 양주시의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발전 계획을 봤을 때 10년, 20년, 100년을 봤을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토부 사업이지만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물론 뭐 일부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일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차량 기지만 달랑 입지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양주시 경관에 있어가지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히 차량 기지만 입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정 지역 그쪽 지역하고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그 차량 기지 그 군부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그 군부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3분의 1도 차량 기지 부지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청담천 쪽이나 서희 아파트 쪽이나 이게 군부대 내에서도 차량 기지 그 인접돼서 그 현재 그 민간인 토지까지도 한 100여 미터 가까우게 이격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만약에 그쪽 그 해천 그 주민들 일동 뭐 서해부 주민들은 이제 차량 기지가 좀 더 시내를 벗어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국토부하고 조정 관계에서 잘 안 됐을 시에는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주시에서 최소한의 그 저 차량 기준에서 피해 볼 수 있는 사항을 대책을 수립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가서 뭐 주변을 잘못되게 반영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걸로 보고 또 그렇게 그 주민들이 차량 기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일단은 좀 혜택이 만약에 시설 민비 시설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국토부하고 양주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 드는데 부시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TX가 들어오면서 우리 양주시의 그 시의 이제 품격이 달라질 정도로 다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이제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는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덕정역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개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 개발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또 뭐 학교 문제도 걸려 있고 뭐 유흥시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자는 그 시행사가 그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덕정역하고 그다음에 GTS 여기 들어오는 구간이 지금 양주 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면 포천이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뭐 가까운 데서 다 이렇게 올 텐데 그에 걸맞는 그런 그 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가까이에 이제 차량 기지가 있는 거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중 이전이 어렵다면 그 주변을 적절하게 우리 양주시의 의견이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뭐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이제 물어봤는데 좀 대답이 좀 미진해서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그 신도시 옥정 신도시에 대륜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율정동 또 해암동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했는데 일부 지역은 부시장님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제 천부터를 쪽 가는 쪽은 도시가스가 이미 설치가 됐고 일부 지역 대다수 또 일부 지역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뭐 서재마을, 노천마을, 뭐 공수굴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약 한 3, 40억 들어가는데 그런 데는 대륜에서 차일피를 미루고 또 양주시하고 대륜하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 비대위하고 이제 협의를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고 있는데 부시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네, 일자리 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 서재 마을은 내년에 2021년도 경기도 배관망 지원 사업에서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 나머지 부분 그러면 좀 대륜에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죠? 예, 예. 그래서 그쪽에 그 뭐 서재마을, 노천마을 뭐 그런 부분이 전체 사업비 한 50% 정도 되는 걸로 본회의는 알고 있는데 그런 나머지 지금 비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이제 그 대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맹점이 뭡니까? 그게 이제 일부 이제 그 해야 밑등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직 좀 내년에는 들어가는데 일부 안 된 지역은요. 그러니까 대륜에서 예.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비대위에서 요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륜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대륜 시에서는 전 그 저 비대위하고 대륜하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협의서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네, 협의서인데 좀 보완이 좀 1차적으로 올 여름에도 했는데요. 그 좀 협의서에 좀 그쪽에 또 의견이 조금 새로운 게 있어서요. 좀 그게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때나 돼야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되면은 내년에는 그 하여튼 포함시켜서 꼭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부시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옥정 신도시 양주시에서 가장 큰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큰 길만 건너면은 해암동하고 일정동인데 그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뭐 불편 사항은 없겠지만 도시 가까우니까 그러나 삶의 질이 길 하나 차이로 크게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도시가스 문제도 대륜에서 처음에 그 옥정지구로 오면서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더라고요.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답변 질문사항 잘 봤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과 임재규 의원님이 좀 말씀 좀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 지금 황영희 의원님께서 올린 그 질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잘 나가는 우리 저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갖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이랑 이거를 좀 견제해 봤을 적에 여러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쉽게 결정을 합니다. 지금 경기 꿈틀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일을 해갖고 왔는데 주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고 지금 이 서류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서류가 이게 맞나? 예? 이게 어떻게 지금 보면 밑에 보시면 하단에 답변 내용에 보면 집안조사 영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합니다.
이거 땅 매입하셨습니까? 연립? 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 종류로 뭐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덕계 주차장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부시장님. 안전 지질도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다 여기 뭐 의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 데서 그래서 거기 증축을 하면 50m 갖고 할 수 있으니 거기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시죠? 예. 자, 막상 질라고 해보니 안 돼. 질 수가 없어. 네? 자, 지금 다시 경기 꿈틀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경기 꿈틀이 다 열정을 갖고 해서 진짜 이게 등위에 들어와서 60억 보조 받고, 예? 그렇게 해서 쭉쭉 가는데 땅에 대한 건 아무 현황도 없이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잡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도서관 들어간다 그랬어. 예? 어느 순간에 없어져. 그럼 신뢰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양주시에서 한다는 사업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주민한테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을 했다는데 박수 받을 일 해서 다 우리 시민들 다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 없어져 이게. 그것도 주민들 의견 하나도 안 받아. 부시장님, 이게 지금 양주시가 신뢰받을 일입니까 이게? 꿈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주민 설명회도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안 하셨습니다. 일부 한다는 소리만 하고 참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또 거짓번호를 해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거 저 평수 만약에 기본 설계가 돼서 5층으로 지게 된다면 실내분 더 큽니다. 실용성 있게 잘 쓰겠습니다. 예? 여기 있던 저 도서관 어디 갔어? 우리 저 밑에 거 그냥 쓸 겁니다. 그리고 최고 기본적인 거죠.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본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들어와야죠. 양주시로. 그렇죠? 네? 정직을 하셔야 된다. 정직. 그걸 갖다 기본 계획을 땅 구매도 안 하고 갖다가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일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덕경호 주차 타워랑 우리 저 황 의원님께서 해천지구 기반시설 다목적 스포츠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LH랑 좀 얘기도 좀 해보고 해도 부지가 없고 여기 조성원가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2017년도에 이성호 시장님께서 공원에 그 체육 시설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자, 이양 그 주차장이 지금 뭐 아까 부시장님은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주차장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부시장님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랑 부시장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회천동에는 지금 대방, 금강, 한양 이렇게 시작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주민들의 주차장은 뭐 옛날에서부터 있었던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법이 없을지게들 돼가지고 지금 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좀 주차장이랑 오고 이런 실내 체육관이랑 같이 들어오면 그렇게 큰 저기 지장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이거를 접목해서 예?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예? 그러면 한 번에 주차장, 실내 체육관 이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예?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부시장님 한번 답변 좀 저는 해주세요. 아까도 황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만약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쓴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지역에 주차난이 그렇게 크게 좀 뭐 해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또 이제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부분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스포츠 센터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또 그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이제 주차난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도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시간에 황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시 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덕계동에 그 도로를 뚫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 도로가 났는데 전에는 차가 다 주차장이든 그 땅 안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분별에 가보시면 더 길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썼던 데를 다른 데 용도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예? 거긴 어린이집 있는데도 거기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 주차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주차장 이 문제에 나서 우리 재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걸 종합적으로 잘 한번 논의들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고. 예,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듯이 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한번 논의를 해봐가지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시 한번 경기 꿈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저희는 거기에 살고 여태까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뢰감이 자꾸만 떨어지면요, 저희들은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뢰감 떨어뜨리면 우리도 신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도. 예? 예, 좀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이 기본 계획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가서 또 이게 잘못돼서 땅을 못 사면 기본 계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진짜 우리 시에서 잘 지켜줘야 우리 의원들도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안 지켜주면 그런 신뢰감을 두 번 다시 찾을 길이 없어요. 예? 정확하게 해서 기본 설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영희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 정동영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긴 장마로 폭우가 쏟아졌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항상 양주시를 위하여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양주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에 활동을 하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으며 특히 다소 낙후된 서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궁금했던 사항과 미흡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정면 강남역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안정에 방해가 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전선이나 통신선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의 지중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쾌적한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꼭 필요하며 강정면 시가지 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안전 매칭 검토 등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부 우회도로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고원 IC에서 강석지구를 잇는 서부 우회도로는 지역의 현안이자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백석 신도시 강석 택지지구 개발 지구의 추진을 비롯하여 공죽산업단지, 검중산업단지, 음란산업단지, 물류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 도로이지만 사업 진행 지연으로 인하여 답답한 실정입니다. 백석 강적 지역을 비롯한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서구의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에 대한 현재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후 지역 하수 관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후 지역 노후 하수 관로는 집안에서 누수로 토사가 흘러나오면서 지하에 공동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집안이 주저앉는 싱크홀 현상이 원인이 됩니다. 또한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 수질 관리가 가능하며 탄수 사고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하수 처리 구역이 미하수 관로로 정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여 낙후 지역 하수도 관로가 빠짐없이 정비되도록 부탁드리며 추후 낙후 지역 하수도 관로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석지구 택지개발 진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석지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우리 시 서부 지역을 위해 꼭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2004년 예정지구 승인부터 2020년 현재까지 모두가 간절히 바라며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이에 강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시민들의 바람과 같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일령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지역은 서울과 접근이 이용하고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고
서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신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기간 간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공공사업 시행을 선정하여 자원도시개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일령지구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석 소도 종합 육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석 소도 종합 육성 사업은 백석읍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부흥 그리고 부족한 주민 편의 시설과 주거 개선을 위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휴 사람나무공원 조성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및 진입도로 정비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캠핑장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사업이 중단되어 굉장히 안타까우며 백석 소도업 종합 육성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 사항 및 사업 중단에 따른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는 광정면 가남리 시가진의 전선 지중화 사업 등 6건의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광정면 가남리 시가진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선 지중화율은 약 8.4%로서 고읍, 옥정 등 택지개발 지구에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광정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구간은 약 500m로서 전선 사업비 약 26억 원, 통신 이설 사업비 약 13억 원 등 총 39억여 원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사업비 과다로 지중화 실행 사업 시행은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여건 변동 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주체인 한전 및 6개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서부 우회도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서부 우회도로는 사업비 과다로 우리시 자체 추진이 어려워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된 서울 연천 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적격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 교통망 확충 및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낙후 지역 하수도 관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5우수 분류화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2035년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화 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지역은 미처리 구역으로 분류하여 기존 정화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낙후 지역은 각종 접경 지역 및 농어촌 환경 개선 공모 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처리 구역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광적 우거리 지역은
특수상황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낙후 지역의 5우수 분류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광석지구 택지개발 진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4년도에 지구 지정, 2007년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역사회 여건 및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사업성 개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하신 일령지구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령리, 삼상리, 삼아리 일원에 면적 약 400만 평방미터 규모의 17,755세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8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 결과는 BC 1.1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자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주택지구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선행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지구 선정 및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일령리 일원의 개발 사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백석 소도읍 종합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 육성 사업으로 승인받아 방석리 마을회와 협약하여 추진한 휴사람 나무공원 조성 사업이 2018년도에 준공하여 관광농원 개발 사업 준공 및 사업자 신고 등 승인 조건 및 협약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 14일 휴사람 나무공원 인수인계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방석리 마을회 주민회의 등을 거쳐 방석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캠핑장 운영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9년도 12월 16일 방석리 마을회의 최종 의견수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방석리 마을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휴사람 나무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후 방성 삼북간 도로 개설 등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어 방석리 마을회에서 캠핑장 또는 지역 소득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고 사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마을회에서 지역 소득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여 캠핑장 등 사업 운영을 재요청 시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종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뭐 시장님이 나오지 못하시고 이제 부시장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 시장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예, 뭐 현재 상태에서 제가 뭐 시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빨리 좀 개최하셔서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그 소통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 예,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중화 사업을 한 데가 없죠. 택지 개발 빼고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10년도에 시장 후보가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계속 이제 추진했는데 필요하죠. 예, 반드시 예산이야 필요하다고 당연히 많이 생각합니다. 들지만 제가 보기에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그 강정면의 그 중심인 가난이가 일관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전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중화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번에 그 2021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중화 사업 이거 뭐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세수 감소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한정과 또 사전 협의를 좀 통해서 뭐 최소한 올해가 안 된다면은 내년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전하고의 그 협의는 충분히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나온 김에 2021년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현재 그 서울에서 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한층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서부 우회도에 대한 필요성이 좀 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양주시에 이렇게 살면서 강정의 백석이나 도로망을 봤을 때는 고온 날씨에서 백석을 거쳐서 강정으로 강석 택지지역까지 연결하는 서부 우회도로는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와 서부 우회도로의 차이점은 상당히 큽니다. 고속도로는 어떻든 통행료를 내야 되고 또 나오는 데가 날씨가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부 우회도로의 그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부 우회도로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강적 백석에서 이제 강적에서는 이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지금 강적이 뭐 헬기 부대나 모든 면으로 현황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 서부도로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강적 주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도로가 좀 개설돼서 교통이 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네. 서, 저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부 우회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희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해 드린 것처럼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 구간 중에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가 모든 도로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제3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좀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도 360호선을 보완할 수 있는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도로의 정체성, 그러니까 도로 교통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년 초에 계획이 반영이 되면 한 480억 정도를 투입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아마 사업을 시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업무 협의는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호원 IC에서 캠프 클라우드,
레드 클라우드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길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3기 신도시 우정 지구를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하는 부분을 이제 의정부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LH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강정면에서 그 서명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서명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명은 주민들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민들의 서명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움이 지금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하고의 그 대화의 채널이 좀 막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읍면별 보면은 지역개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담당 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두 달에 한 번이 되든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자유 토론회 미팅 자리를 좀 자주 갖는 것이 지금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뭐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강석지구 택지개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2004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한 17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보상 받으신 분이 찾고신 분이 상당히 많죠. 참 아쉽고 지금도 이렇게 아침마다 그걸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그게 지금 이제 어떻든 택지개발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조성공사에서 착공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석지구가 2004년도에 이제 지구 지정 이후에 개발이 지연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LH가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서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을 이제 발주했는데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좀 용역의 속도를 좀 빨리 진행을 해달라 하는 부분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강석지구하고 의정부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기본 계획에 대한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제도 제가 사람을 두 분 만났는데 강석지구를 얘기했더니 웃기는 소리 한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말뿐이다. 믿질 않습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 뭐 각종 실책도 듣고 비난도 듣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그래서 속도를 저도 내겠습니다. 요번만큼은 틀림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석지구 대가 됐던 예쪽으로에다가 간판을 걸어서 사업 진행 내용을 좀 써서 좀 해놓으시면은 주민들의 신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해줄 수 있죠.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바로 시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꼭 해야만이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일령지구 개발 사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그 신도시 그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도 거기를 지정해 달라고 노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거기가 3개 신도시의 일부에 잡혔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는데 현재 그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일령지구를 개발해서 마음만 들뜨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마리 IC 연결 부분 현안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 사람들 희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집행부나 또 선거 공약으로 내것이 시장님이나 진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도 좀
중앙이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어서 이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수차례 건의도 하고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마리 그 톨게이트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 추진을 할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 추진이 현재 좀 진행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지금 일령지구 때문에 상당히 일령의 그쪽의 장분들이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전 가서 희망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제가 말을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저 부시장님도 한번 거기 방문하셔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좀 그들에게 희망을 주든지 뭐 정확하게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석 소도 종합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했죠?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뭐 지역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켜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직은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좀 조성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왜 해주는 거예요? 준공하고 나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2018년도에 뭐 계획된 공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아마 준공 처리가 된 걸로 같고요. 그 이후에 뭔가 캠핑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아마 이 사업이 초창기에 구상되고 하는 부분 시점에서는 아마 캠핑장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캠핑장 운영이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됐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캠핑장을 운영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아마 이제 캠핑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캠핑장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캠핑장에 대한 우리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캠핑장으로서 좀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더 기본적인 여건 같은 게 조금 더 성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때 사업했을 때 그 현장을 가보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거기 물도 없고 돈만 100억 들여서 거기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을 어떻게 준공을 해줍니까? 형사 고발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든 캠핑장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준공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도로 준공은 도로 준공대로 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사업으로서인 준공을 해준 부분은 잘못된 거죠. 특검 할까요? 지금 그쪽 마을 단위에서 캠핑장을 전혀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거기 지금 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 캠핑장을 운영을 한다 해도 크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내 것, 개인 거라면 사업이 됐겠죠, 그죠? 공동 여러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5억을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5억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준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양주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요거는 202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세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부장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교통안전국장님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사실 이제 이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의 소득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때 사실 그 마을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잘해서 캠핑장을 운영을 해서 그 마을 그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일단은 그 위치 자체도 사실 처음에 선정할 때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마을에서 사실 저 5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데 그 마을에서 뭐 내질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치 상태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마을 주민들하고도 2019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게 뭐 양주시 땅이라면 저희가 양주시가 뭐 인수해서 뭐 진짜 뭐 적당한 그 뭐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뭐 위탁을 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저걸 할 텐데 일단 시에서 사업비는 투자했지만 그 땅이나 재산이 그 마을 거기 때문에 시에서 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에 약속을 받기를 일단 본인들이 전혀 포기는 아니다. 근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그때 자기네가 사업을 할 테니까 그때 아무튼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든 제가 알기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 서로 간에 합의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계약서가.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소송을 안 할 거는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할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소송을 저지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동네하고 계약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소송을 해서 5억을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죠. 근데 사실 누구에게 특혜를 줍니까? 근데 의원님 그 사업 자체가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해봐야 전혀 소득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돈 내놓으라고 사실 소송하기는 좀 아니 문제가 좀 그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죠. 저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 그 지역 그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해주면은 자기네들도 돈을 투자해서 그 그러니까 사업을 도리어 하게끔- 양주시에서 투자한 돈을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저는 그럼 그 되죠.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일단은 지금 뭐 상당히 그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고요. 사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저기서 시에서 뭐 소송을 제기해서 그 한다는 것도 좀 적고 아무튼 그건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중신지 3년입니다. 제가 3년, 4년, 3년을 전 얘기했습니다. 발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보적으로 나간 거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사실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마을에까지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일단 회의를 해서 그 결론을 봐서 오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회의 결과가 일단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포기 의사는 현재 없는 거고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호전이 되면은 그때 가서 사업을 할 테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어떤 그 급수 문제나 그런 문제를 좀 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때 일단은 그 부분으로 일단 일단락을 사실 쳤던 겁니다. 그래서 시시비를 뭐 가리고 것도 없고 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빨리 방치되지 있지 않게끔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양시에서 사업한 거를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계속 중복돼서 드리는 답변. 제가 오직하면 부시장님한테 그 자리에 가보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주게 되면은 저희도 뭐 좋고 시민 그 지역 주민들도 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주체
주체가 지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요, 뭐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뭐 거기 다 아시는 형님들입니다. 저도 한번 직접 제가 나설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 부시장님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는 제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좀 심사숙고 넣으셔가지고 추진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종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를 선포합니다.